질문자 없이 간단히 답변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에게 지정을 받으시면 소속과 성함을 말씀해 주신 후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 해 동안 시장이 시정 진행하라 라는 거가 보내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 하나는 마켓 벤처 관련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관광 관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켓 벤처 쪽은 작년도에 국비 유치를 해가지고 문화 콘텐츠 관련 현무문화 콘텐츠 진흥하고 연관되는 비즈니스 센터 유치 사업을 했는데 구미시에서 매칭을 안 하는 바람에 이 예산이 결국은 도도 골뱅도로 자라 결국에는 비슷한 성격의 도시인 차라리 순두군에서 하다 하면 문제가 틀리는데 비슷한 조건에 있는 포항시에서 진수해라든가 그나마 경상북도나 그 다음에 경북문화 콘텐츠 진흥원에서 패널 주목을 말할 이런 상황을 일단 미리 보면 안 되는 걸 법제가 통과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관광 쪽은 내외국인을 향후 이제 코로나가 끝난 내외국인들이 이제 구미를 방문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관광 인프라, 호텔 투자 유치가 물론 숙박을 하려면 호텔이 있어야 되면 물론 있는데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 민간 투자 유치라든지 이런 게 계획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경북문화 콘텐츠 센터가 유치를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건물 시장에는 하나 비어있는 건물을 사서 매입해서 입주하는 걸로 추진했습니다만 그 건물주께서 초기에 거래와는 달리 상당히 고액을 요청함으로써 시의회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한 40억 정도로 논의되어 그분이 한 60억 정도 비싼 거를 요청하면서 중재를 여러 분이 썼습니다만 저분은 구미 사시는 분이 아니고 울산 사시는 투자자로서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서 건물을 못 사고 이것이 결정적으로 경북 콘텐츠 센터가 못 들어오는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 점을 가지고 안타깝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광의 문제는 이제 코로나19가 마치고 나면 이 관광 인프라 관광이 다양하게 제기되게 되는데 첫째는 우리 구미 시민들에게 관광의 요소를 제공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외지 나와서 외국인들에게 관광의 요소를 제공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동안 좀 소홀히 했던 구미시의 전통적인 문화유산들에 대한 정비를 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았는 구미의 좋은 길을 찾기 라든가 또 걷기 좋은 길을 필요해서 여러 음식 좀 50대 음식점, 100대 음식점 이런 것을 선정해서 시민들이 예전에 나가지 않고도 관광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노력하고 특히 이제 외지인들을 위해서 바로 얼마 전에 저희들이 한 5억 이상의 국비를 받아있는 산업유산 관광 전국에서는 전남의 강진하고 우리 구미가 선정되었습니다. 강진에 무슨 산업유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마 하나씩 나눠주다 보니까 구미가 관광의 중심 도시가 되었고 그래서 이미 제가 19년대 산업유산 관광을 이미 준비를 해놨고 20년대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서도 다 호응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코로나 조건에서 기업들이 문을 개방하는데 무척 신중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봅니다. 올 상반기에 하나의 시도로서
코스를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면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코로나가 진정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이렇게 산업유산 관광에 관한 꿈이만이 우리나라에서 가능한 이런 관광 코스를 한번 만들어낼 이미 구상은 다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갖고 있고 잘하면 저는 외국인들 특히 중국인들도 유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공기환경뉴스 대표 이재용입니다. 시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탄소 문제, 환경 문제에서 신경을 쓰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제가 이제 품위의 반을 들려보자면은 품위는 환경 문제가 실질적으로 심각하거든요. 그것을 뭐 하루아침에 환경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두 번째, 뭐 이것도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인구가 각 지역마다 지금 줄고 있는데 국내에 대한 인구가 많이 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떤 방향으로 해서 인구를 줄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국민도 공업도시가 만들어진 지 이제 50년이 넘으면서 낡은 도시구역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곳에는 어지간한 환경 정화 또는 청결 유지 이런 걸 노력을 해도 잘 표시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사실은 이 시청 주변만 하도 좀 그런 모습을 보여집니다. 특히 운동이나 이런 것이 상당한 이런 어려운 난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환경에 있어서 좀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그동안 아마 보셨겠지만 특히 단칸 공해가 심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이미 지나간 관광 또는 폐업된 관광 이런 것도 많았고 또 과거에 관광이다 보니까 너무 좀 예술적이지 못한 그런 관광들은 현재 좀 상당히 바꿔나가고 있는 이런 점이 그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전임 시장님께서 나무를 많이 심으셨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는 좀 꽃과 관련되는 정원, 나무와 꽃이 어우러지는 정원 도시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좀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동의가 많이 필요하고 협조가 필요해서 이런 부분 앞으로 좀 더 계속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구미가 공업도시다 보니까 사실 이제 탄소의 배출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나 공업도시로는 상대적으로는 이 탄소 배출이 좀 적은 편에 속하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탄소 배출에 대한 거래를 하는데 우리 지금까지는 좀 팔아먹었습니다. 사들이고 탄소 배출권을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 구미가 상대적으로 공업도시로서는 탄소 배출에 있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만은 지금 이제 유럽으로 수출이 10% 내지 15%인데 유럽에서 현재 이제 탄소 발자국, 탄소 국경세 이런 데 해서 원천적으로 탄소 문제를 이제 짚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상황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다면 이제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이제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이 점에서 우리 구민은 그동안 이제 원자력 전기를 사용하는데 익숙해져 있고 또 그 점이 우리 공업단지의 장점이었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불가피하게 진행되는데 여기 대해서는 그동안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기업들이 아직까지 절박한
비박감을 별로 못 느끼고 있고, 그래서 주로 한전 쪽, 한전 기술 또는 한국전력 자체의 사업단과 연관해서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공장 지역에 또는 도시 지역에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나중에 크게 당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를 좀 풀어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구 증가 문제를 말씀하신 거 오늘 또 보니까 시간에 들어서 인구 문제를 보니까 또 앞으로 또 상당히 또 빠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고민은 시가지 중심은 땅값이 비싸서 아파트 돌기가 어렵고 또 쓸만한 땅은 원룸이 너무 많이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서쪽, 북산, 마포에 새로 신축되는 아파트로 우리 젊은 노동자들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이 점이 그동안에 도시정치에서 가장 좀 실수했던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꿈에 또 아파트 너무 짓는다고 많은 또 지적하는 분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이 원룸을 빼면 이 주택보급률은 8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원룸을 포함하면 1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원룸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큰 고민을 갖고 우리 시민들, 특히 젊은 노동자들에게 특히 결혼한 노동자들에게 시민들에게 바람직한 주거지를 제공하는데 이 인구 증가를 그나마 좀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이 더 유치되고 늘어나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공단 노동자, 전체 노동자는 한 10만 6천 명 됩니다만 상단 노동자는 지금 8만 3,200명 정도 되는데 1%밖에 안 남았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이 공장에서 스마트화가 되고 AI 로봇이 계속 이제 적용되면서 이 노동자가 늘지 않는 게 제일 고민입니다. 이 문제가 정말 정답을 가지고 어렵고 아까 말했던 좋은 주거지를 제공하는 것을 일단은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거에 앞서서 기업 조치가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LG화학이 들어옵니다만 실제로 공장 자체에는 정규직으로 187명 그러니까 그런 큰 공장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열받도 필요하지 않나 그렇지만 실제로는 제3세대 공장으로서 거의 자동화됩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노동자가 무는 게 아니고 대기업과 관련되는 1차 밴드, 2차 밴드들에서 이 노동력이 좀 증가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사저널지 연락전을 발행이 됩니다. 오늘 시장님 두 번째 뵀습니다. 상당히 있어서 좀 드렸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 문제는 굉장히 국민 발전이 심각한데 좀 답변이 열악한 것 같고 저는 하자를 돌려서 지금 코로나가 정치 방역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아마 코로나에 대한 지금까지 정서가 180도로 바뀌지 않겠는가. 다시 말해서 코로나가 정치 방역이 돼서는 안 됐는데 지금 그거를 이용 또는 악용하고 있는 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사실 이건 우리 국가적인 문제인데 제가 답을 못해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코로나 발생자가 늘어날 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야당 쪽에서 공격이 아주 정치적으로 좋습니다. 이걸 대응된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솔직히 그렇지만은 이 코로나 문제는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모든 나라가 진행되고 있는 백신 공급과 또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하고 있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지만 다른 나라들도 다 진행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치인이 아니니 하게 되는 것은 이 나라가 너무 정치 과잉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보건과 의료의 문제로 보시는 게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영문 대표님은 오랜 언론인으로서 그런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 나오면 도리어 진정시켜 주실 그런 의미가 있으시고 아마 오늘 질문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문제에서 참 답이 참 여러 가지가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한 한 가지 두 가지 문제를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젊은이들이 떠나가는 이유 일단은 제가 주거 문제로 했던 이유는 이사를 가는 분들에게 이사 가는 이유를 꼭 물어가지고 직결을 합니다. 직결하는데 첫 번째는 다 주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 믿어야 되나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 늘 주거 문제를 1번으로 두고 있고 아마 실제로 직장 문제가 앞일 수도 있는데 직장이 2번 교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 근거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다니다 보면 젊은 분들이 특히 이제 문화와 교육 문제로 우리 이제 어르신들은 교육 문제보다 그동안 소홀히 했다고 자꾸 이제 자책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늦었지만 어쨌든 해결은 가야 되는 것이고 문화의 문제는 그래도 조금 더 빨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다양한 문화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이런 행사라든가 문화장르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참 답변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시장님, 스카이데이 김춘 지사입니다. 시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꿈비에 지금 현재 물 문제가 지금 현재 수도권의 물 문제가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우리 대구일보 사설선하는 걸 보면 매일신문에 70%의 주민들이 동의가 얘가 지금 바다를 차선 쪽으로 갔다 여기까지 나왔던 그게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번에 국민의힘의 양대 국회의원들하고 윤모 의원하고 국회 명식 사무실에서 우리 기자회견을 하고 해가지고 이게 지금 현재 완전히 거꾸로 엎어져 버리는데 사실은 솔직한 얘기 이건 꿈의 문제인데요. 정치적인 논리나 해석이나 색깔 논리나 이런 걸로 해석을 하지 말고 일단은 꿈이 시민들이 원하는 거 이렇게 되면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해병지에 국민 시민들이 원하는 거 하면은 시장님 직권으로 단독적으로 정치적인 논리를 떠나가지고 이 문제를 사태를 해결할 수 없나 이런 게 제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이 물 문제는 사실 대구시에서 1,000억인가에 대해서 지원금을 줄라 했고 이번에 국가에서도 사실 내서 960억인가 환경 중에서 기금이 960억이 나왔다고 방송까지 나왔는 마당이거든요. 그러면 그건 한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한 2,000억 인데 부가가치가 예를 구미시 발전료가 창출되는 그런 자금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하고 정치인 해석을 해가지고 줄 수 있니 달라 못 준다 이렇게 하고 지금 현재 감론을박을 계속 벌이고 있는데 이런 것 정도는 당이나 주관적인들 정치인 색깔 다 지워버리고 꿈이 시장님으로서의 어떤 결심은 어떤 결심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제 매일신문 진행 조례에 봐서 대구의 국회의원 이건 전부 다 우리 우리 국민 국회의원하고 당연히 같은 분들은 전부 다 물 문제를 또 거론하면서 저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셔서 말씀드렸습니다. 당의 입장을 통일해서 저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하신 것처럼 사실 이 물 문제는 환경도 경북도 대구시
이렇게 아주 이제 전국적인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이 진행되면서 우리 지자체장이 이제 저에게 요청이 들어왔던 것이고, 거기에서 저는 이제 무조건으로는 할 수 없다. 조건부를 들었고, 일이 말은 좀 길지 않습니까? 해변 주민들이 총리실에 1조 3천억의 여러 가지 사업을 결정했고, 저도 그 자리에서 저도 한 1조 정도는 사업을 줘야 된다. 돈 문제는 사실은 거기서 보면 국가에서는 돈을 준다 이런 말 없었습니다. 사업으로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저는 그동안 제일 힘들었던 게 KTX 문제이기 때문에 KTX 이걸 신설해주면 시민들은 설득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그 뒤에 진행된 바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해서 조건부라는 이 말 때문에 제가 엄청난 고통을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행정을 한 사람으로서는 총리실이나 그런 데서 안을 제시하면 무조건 나는 반대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고, 또 그동안 보면 우리 이번에 매일신문에 그 여론조사를 했지만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한 65% 정도는 아예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냥 주작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대체 65% 정도는 조건으로 이거 줄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는 사실 정확하게 좀 확인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진행됐고, 그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이제 아주 이제 정치적으로 하는 이제 그걸 하게 되었던 것이고, 아마 이게 대통령 선거나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서로가 좀 진정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장이 거기에 협약서에 동의를 하면 모든 게 이제 진행되도록 됩니다만은 그냥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도 좀 필요하다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선상까지는 아닙니다만 옥성이나 도로에 가면 농민들이 속 피해를 봐왔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을 어느 정도 마음을 얻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를 위해서 얻는다기보다는 그래도 그분들이 농민으로서 약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동의를 얻고 또 적어도 일정한 보상이 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그런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앞으로 봐서는 어제 판단으로는 국민의힘 당의 의원이 결국은 일치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고민이죠. 그렇게 돼가지고 또 강하게 요구해올 때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또 이런 고민도 어제 하면서 솔직히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경우든 시민들의 동의를 얻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또 시민들이 아주 그동안 어려웠던 난관이 해결되는 과정도 있다.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KTX 그게 여러 문제인데 또 그래도 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투쟁 강건본부장입니다. 시장님이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언론 여건 속에서도 우리 구시가 투자이수로 1조 7,172억 원의 성과를 냈거든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도시재생 및 일자리 창출 등 나름대로 역할이 많이 있다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시민들은 시장님에 대한 구시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너무 많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마 이제 제가 시장된 게 특별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도저히 생각해보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고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고,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을 이제 꼬투리 잡는 뭐 그런 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또 성과를 거두었지만은 또 코로나19로 모든 뉴스, 일본 뉴스가 아침에 일어나면 코로나 명령 발생 이거였기 때문에 우리 시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언론에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와도 뭐 눈에 귀에 잘 안 들린다, 이런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시 이제 대선과 또 지방선거 시기가 왔으니까 시민들께서 이제 시정에 대해서 이제 평가할 때가 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이제 그동안 우리 시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적이든 또는 긍정적이든 평가가 나오리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될 때 제일 많이 들었던 게 5공단 분양가 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해볼 때 그것도 정말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양가 인하를 해놓고 나니까 아무도 분양가 인하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또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런 일이 있었나 싶고, 그 전만 하더라도 저번 만나면 이 5공단 저거 분양가 인하해가지고 빨리 뭐 해야 된다고 막 말씀하시던 분들이,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지금은 거의 1단지, 5공단 1단지 정도는 60% 가까이 이미 이제 분양이 진행되었는데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나 저한테 묻고 또 만나긴 하면 1공단 분양까지 이런 거 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들, 그것도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정치의 시대로 분명받고 또 과거와 같은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정치 진영은 이제 생겨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생겨난 것이 결국 결국으로 확산되리라고 봅니다.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잘한 건 잘했다고 하고 또 뭐 잘못한 건 비판하고 이런 정치가 있어야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구미시장으로 어떨 때는 자부심을 느끼고 어떨 때는 부담을 느끼는데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수출 300억 불 할 줄 알았는데 296억 불밖에 못했지만 악배락하면 안 되고 296억 했습니다. 이게 우리 경북 수출의 3분의 2 안입니다. 그 잘난 포항에 있어도 우리 구미에 비교하면 3분의 1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 자랑스러운 구미 시장이라는 걸 저는 뿌듯하게 생각하고, 또 시민들께서도 그렇게 생각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렇게 원래 계획이 270억 불이었습니다만 이렇게 상당한 성과를 거둔 거,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 스스로께서도 기분 좋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나, 그래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뭐 막상 현재 식당도 뭐 제대로 영업하기 어렵고 만나기 어려운데 공장만 잘 보려면 뭐 하나 탁심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구미가 대구 경북에서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이렇게 생산 많이 하고 수출 많이 하는 그 역할인 것이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그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씀하시는 것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 정도로 부정적으로 말씀하신 만큼 큰 오류가 있었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인정하기 싫지 않겠나. 그동안 일당이 오랫동안 지배해 왔는데 다른 당 민주당에서 시장에 나와가지고 잘했다 말은 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이제 차츰차츰 저는 마음이 열려가고 있는 시기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내일시는 그 교회에 갔습니다만 시장 공수들끼리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우리 대구 경북이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 기재부에 돈 받으러 다닙니다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대구 경북의 예산을 국가 예산을 10%로 할당하는데 세금을 3%로 국가에서 받는 세금. 그러니까 어떻게 대구 경북에 대해서 마구 투자를 하겠습니까? 세금을 막 주고 싶어 하겠습니까? 예산을. 저는 3%라는 말은 참 충격받았습니다. 보다 좀 많겠나 생각합니다만 이게 우리 대구 경북 현실입니다. 맨날 이래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확 달라지는 일이 있어야 된다. 과거의 틀이 소중한 데 있고 하지만 저보고 또 자기는 보수이기 때문에 또 이런 말씀하지만 저야말로 진짜 제시를 지키고 사당 지키는 보수 중에 보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 모양을 보면 변해야 되고 혁신해야 되고 도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은 좀 변함이 없습니다. 천천히 이해를 얻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 관계상 한두 분 정도만 더 질의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런 거 같군요. 편안하게 또 안녕하세요. 이사장님께서 김수경입니다. 언론한 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이런 자리가 있어서 되게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시에서 인구 증가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들도 많았고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았는데 유치원부터 초중고등학교까지 무료 급식에다가 무료 교육에다가 교복까지 다 해주고 또 수학 연구까지 다 해주고 있는데 그런 원초적인 그 풍요 속의 일본보다는 국민 시청부터 한번 바뀌어야 될 게 있는데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 2명 이상은 낳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명 이상 놓으면은 가산점을 줄 수 있는 국민 시청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첫째 놈은 700만 준다 그러잖아. 인구 문제로 국가가 엄청난 돈을 들이었지만 결과가 없다 해가지고 지금 얼마나 돈을 많이 먹습니까? 그래서 여성 가족부를 해체하다 그것까지 나오고 다음에는 어느 분이 정권이 바뀌면 아마 여성 가족부 이름은 또 바뀌는 지 없었지 그렇게 하고 바뀌는 참 심정은 그래서 우리도 그 시민이 조공이 이런 식으로 드립니다만 그리고 공무원이 여성에게도 미혼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미혼 공무원 보면 제가 머리 협박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이 말을 밖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그 말씀 좀 농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인구 문제가 자꾸 가는 데마다 물어봅니다. 물어보면 도리어 대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도리어 자녀가 많지는 않아요. 도리어 그 밑에 있는 1차 밴드 1차 밴드 정도 되는데 그 고용이 한 1000명 이렇게 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밥 먹으면서 물어보면 여성애로 아이가 3명이다, 심지어 4명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가 첫째는 고용이 좀 안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 것은 출산율 증가에 감사하지 않다. 첫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하는 고용 다음에는 주거의 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참 이거 문제에 답변을 드리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좀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보다도 먼저 다자녀 개념을 2 이상을 다자녀로 결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면 또 예상외로 청년 부부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 요즘 보면 우리 구미의 경우는 결혼이 아주 늦은 결혼이 있는가 아주 빠른 결혼이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보면 이 빠른 결혼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별로 배려를 안 해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빠른 결혼 부부에 대한 배려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나름대로 전망위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까지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습니다. 답변이 좀 부실할 것 같습니다. 저희 안정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국문화신문 안정부입니다. 아까 좀 전에 그 시손 관련해서 가장 신경 쓰고 계신 게 KTX 운영 정차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시가 추진하는 KTX 운영 정차 방안은 양봉역 신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양봉역 신설은 원인자 부담으로 인해서 정부 지원이 전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양 국회의원들이 불가하다 하면서 다른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시는 취소 보상책으로 양봉역 신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 취소 보상책으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예타 면제만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안이 있는지 그러니까 국민시의 해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시장님, 내일신문의 전동영 기자입니다. 제가 질문할 거 비슷한 건데 저 질문을 하나 더 붙이겠습니다. 그 작년에 기획재정부에서 KTX에 대해서 검토를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920억 정도 드는데 이게 이제 VIP 결정을 맡으면 국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돼 가는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자보다 그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듣고 그래서 이제 현재의 이제 국철 구미역에다가 KTX가 오게 된다 이런 또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안들은 전부 다 2017년에 국토부에서 전부 용역을 하면서 안이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우리 현재 구미역에 오는 경우에는 적어도 이제 선로 개선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게 한 6천억이 된다고 되어 있고 또 그냥 그대로 구미역으로 대구역으로 빠져나갈 경우에는 한 20분 정도 더 추가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양모 보수기지에서 다시 KTX로 선승하는 방법이 제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 바로는 양목에서 선승할 바에는 거기다가 역을 세우는 게 낫나 해가지고 이 양목을 이제 한번 지정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 경우에 이제 액수는 훨씬 줄어들어서 2천억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원인자 부담에 의해 가지고 더 복잡하게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이제 정부에서 어느 정도를 지원하면 여기다가 이제 도금, 대구시가 우리 군시가 힘을 합쳐서도 포함시킬 수 있지 않나 이래야 보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군시가 어떻게 독자적으로 여기에 신설한다는 것은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재는 지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정부로 이 일을 미루고 있는 것이 해당하고 그리고 우리 전민영 기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제 안을 두고서 총리실에서 별의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이고 적어도 우리 구미시가 말씀드린 것처럼 300억 수치로 하는 가장 중요한 도시로서의 대우는 받아야 된다. 시민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만큼 대우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받을 수 있는 대우 가운데 하나가 저는 KTX 역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이 저도 보고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바는 사실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봤지만은 어느 것을 선택하지는 않았습니다. 선택하지는 않았고 비용만 이렇게 쭉 내놔봤습니다. 그 가운데는 김천구미역에서부터 KTX가 아니고 KTX 김천구미역에서 철도를 연결해서 구미로 오는 또 새로 신설하는 뭐 그런 안도 있고 많은 온갖 것들을 이미 다 검토해온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분명하고 돈이 덜 드는 것은 어쨌든 지금 양목에다가 시원도 시라고 저희들이 봤기 때문에 일단 밀어붙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로 가 있나고 답을 드리기는 사실 쉽지 않다. 검토는 많이 했다. 국토부에서도 해보고 총리실에서도 해보고 이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조금 하나 있어. 겁이 나서 말을 못하겠네. 마지막에 좀 더 하실 분들 계시고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그전에 한번 시장님하고 대화 한번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게 그 브레이크를 거세요. 참. 저도 하고 싶은 말이 싹 없어지네. 죄송합니다. 화를 내려고 한 게 아니고 제가 경북정치신문의 이관순입니다. 저도 뭐 KT 관련돼서 말씀이 없어서 내가 질문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하고 있었는데 제가 달아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 제가 LG 관련 배터리 관련 LG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산학연 문제에서 1차 밴드, 2차 밴드들 또 거기에 따른 앵커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아까 인구 문제도 하셨지만은 고급 일자리 사실 고용의 창출이 있을 때 인구도 늘어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LG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따른 1차, 2차 또 거기에 따른 앵커 기업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그런 기업들에 대한 구미시에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어떤 전략이나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하나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KTX를 저희가 준비하면서 한 가지 놓치는 게 있는데 저희가 KTX 노선이 KTX만 다니는 게 아니고 SRT도 다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전략적으로 봤을 때 자꾸 KTX 하나 노선만 가지고 하다 보니 KTX도 저희한테 줄 것도 부족할 뿐더러 저희한테 내놓을 안도 상당히 부족해요. 제한이 극히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KTX는 기존 김천 노선에 진행을 하더라도 SRT만 전용 노선을 우리가 간다면 전체 수서에서 부산까지 가는 SRT가 하루에 한 30회 정도 제가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천에서나 국토부에서 반대한 안이 제가 봤을 때는 이 노선 전체로 봤을 때 구미로 왔을 때 김천에 어떤 손님이 떨어지는 걸로 인해서 반대했던 것도 사실 많은데 기존 노선의 KTX 노선에 지는 SRT 전용 노선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당과 당정 간의 원보이스가 안 되다 보니까 국책 사업을 하면서 시의 입장하고 당의 입장이 너무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을 모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 안도 사실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의 입장들을 어떻게 있는 것 같아요. 전방위로 지금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구미가 교통의 오지로 급속하게 전락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전방위로 지금 보완해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SRT 문제도 이제 그 시간이 아마 10년 정도 지나면 우리 구미로 지하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LG 화학이 들어오고 나는 이제
그 외에 1, 2차 밴드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일단은 이제 고용에 바탕 두고서 이제 지투 보조금이 나가게 됩니다. 그것은 뭐 기본적인 것이 되겠고 저희들은 무엇보다도 또 새로운 삼성형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내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을 받을 때 이 기업들에게 해줄 수 있는 내용이 더 풍부해지고 우리 시나 도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제한되어 있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삼성형 일자리를 하나 더 준비하고 있다 하는 정도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시정과 당이 서로 다르니까 설계가 잘 안 맞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의원하고 시장은 같은 정치인이지만 조금 다르다. 국회의원도 시장도 다 4년 뒤를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은 맞지만은 아무래도 국회의원은 정치인으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행동하는 것이고 거기 비한다면 시장은 행정가다. 선출될 때는 정치인인데 그 뒤에 일은 행정가로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의견을 무조건 맞춰 나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들을 조율하고 또 만나면 수시로 식사 자리라든가 이렇게 생기면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분들 가운데서는 무슨 말인지 빨리 알아듣는 분도 있고요. 또 잘 못알아보다는 좀 더 잘 알아듣고 이런 분도 있고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그 취소 문제로 의원님들의 제가 의견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총리실에서 한경로 장관과 저기를 앉아서 저에게 이 합의서를 내놨을 때 만일에 내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물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제가 무슨 설득이 있는 거냐 그런 말도 나왔는데 제가 설득할 일은 아니다. 그거는 정부가 설득을 하든 해명을 하든 설명을 하든 해줘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정부의 일. 정부에서 저보고 와서 그 사인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사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의원님들도 이제는 한경로 장관이든 뭐 총리실이든 설명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잘 안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잘 안 됐고 심지어 뭐 같은 당끼리 의견이 안 나고 잘 안 됐고 지금은 상당히 오게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설명을 잘해가지고 못하고 할 일은 아니다. 많은 분들이 취소 문제에서 내 입장이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고 왜 제일 제가 답답할 때가 왜 대구가 물을 달라고 하느냐. 제가 물을 때 제가 제일 답답합니다. 대구가 물을 내달라 하면 대구에서 드려야 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장관 도지사 대구시장에 와서 금이 와서 설명을 가져달라고 제가 요청했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난장판이 되고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설명하려면 설명을 들어봐줘야 된다고. 그보다는 거기에 완전히 시의원들이 나서가지고 완전히 백판을 만들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적어도 시의원들이 도리어 일이 그걸 보자고 해줘야 되고 그래서 종목들은 빠져줘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이 그 뒤로 지금도 톡톡 사람들은 상황을 저는 내용을 합니다만 그 당 안에서 소통이 안 되고 이 상황이 오게 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중에 한 말씀을 드린다면요. 시장의 리더십의 부족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오늘 이 덕담을 나누는 자리에 거쳐서 얘기가 아니고 공이 시장은 한 명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양당에 지금 현재 국회의원대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은 한 명이고 국회의원은 두 명입니다. 다음 수강적인 걸 떠나서 얘기하면 시장님이 총체를 입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제
예를 들어서 보니까 시의회도 뭐 이렇게 재본을 걸고 뭘 걸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어떻게 광기 들고 나오는 거를 꿈이 시장님이 더불어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 그걸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은 애시당초 시장 군수들은 소장적으로 가야 된다. 그걸 갖다 원론적으로 언론에서 얘기를 했는 거고요. 시장님 속도를 하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의회에서 결정은 시장이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눈치 쏙쏙해요. 그럼 뭐 이걸 시장님 다 봐가지고 시장님은 시장님 이해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몰고 나가야죠. 질문하실 질문 결정은 질문 안 하시죠. 우리가 예전하고 달리 공단이나 산단 발전 중심에서 외곽의 문성이나 고아나 삼동 이쪽으로 우리가 상당히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발전이 다양한 말씀을 되고 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정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예전 개평이라든지 이런데 국도에 연결되는 예전 도로 편리함이 있는데 이게 끊어서 이쪽으로 연결된다든지 이런 그 동네의 민원에 관계되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발생합니다. 발전의 과정에서. 그리고 고아에 예를 들어서 그 교차로를 편리함이 있는 대신에 교차로가 없으니까 풀어서 내려와야 된다든지 이런 지역의 욕심이 민원 욕심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세심하게 시장이 좀 살펴서는 어떻게 뭐 어떻게 고아도 그렇게만 새로운 도로가 생기면서 한쪽으로는 그 교통 체계가 시간 배정 같은 게 다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 점은 보통은 문제는 경찰서하고 의뢰를 잘해야 되니까 그 점은 잘 확인했으면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버스 교통 편의가 아니고 도로를 생각하는데 도로를 설상 가는데 국도 돈 중간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개평이라든지 연결하는 과정에 그 과정에 기존 그 길들의 연결이 자연스럽게 되어줘야 되는데 이례적으로 때문에 그 불편함에 민원이 많이 나옵니다. 그 개평도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하겠습니다. 교통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박스도 만들었는데 차가 하나밖에 다닐 수 없는 묘한 길이 만들어졌다는 시장님, HC의 오승훈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구미역 일자리 사업 착공식이 구체적으로 날짜가 언제 정해지게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착공식에 참석하는 게 결정되는지 그런 부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과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KTX 구미역 정차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12월 28일부로 구미역에 공항과 4개 노선이 중단됐더라고요.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 제보도 들어오고 오늘도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지자체에서도 챙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거기에 대한 후속 배칭 마련 계획도 있으신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VIP의 일정은 또 결정해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일정은 결정되었습니다. 문화의 차차가 없어졌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죄송스러우시고 사실 김천 가서 KTX 사는 것보다는 문화하고 잠이 있어 서울 가는 게 시간이 그 비슷하고 더 피곤하고 이게 우리 꿈이 심한 직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 철도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만 지금 저 광역 전철도 시작됐습니다만 많은 부분을 우리 시가 부담을 합니다. 사공역이든 새로운 역을 만들어지면 운행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고 또는 KTX 구미역에 정차하고 또는 또 구미역을 종점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철도 운행에 있어서 적자를 지자체가 보전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를 있다면 보전도 잘 안 되면 이네들은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철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구미로 갔다 가면 시간 좀 더 걸리다 안 되나 이런 말할 수 있지만 거기에서 적자 나는 경우는 우리가 그걸 부담해야 된다. 엄청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차라리 항목적으로 진행하는 그게 책임이 국가철도 공사 책임이니까 우리가 문제가 없는다고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항목의 설치를 이야기하고 그걸 가지고 고민해서 말씀드리고 잘 아시겠지만 제가 시장되자마자 만드는 게 철도 개입입니다. 그동안 철도가 고민을 말은 안 하는데 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철도 개를 지금 시설했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저희들이 그래도 양목에 하는데 그리고 국가가 일단은 부담시켜가지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하는데 저희가 엄직하다. 이 문제가 적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질문을 어디 마지막 같은데 아까 하라 해서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시장님 말씀하고 기자분들 말씀하시는 참 시장이 열심히 잘하고 또 잘 만들어가는데 그게 왜 국민 시민사회에 전달이 안 되고 기자들한테 전달이 안 되는지 그 원인을 제가 짚어봤습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듣고 시장님이 한번 의회 차원에서 의장님하고 한번 방법을 만들어 주시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이 과거에는 정부적인 활동을 하고 모든 일이 있을 때 해결사였어요. 과장님들이 시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고 답을 하고 했었는데 김재상 의장이 들어오면서 국장님을 답을 시키니까 국장님은 정책국에 공부를 해야 돼요. 과장님들은 나갈 때 얼마 안 됐으니까 앉아서 대장들은 사무실은 다리 꼬고 저리 보고 앉았어요. 일을 안 하는 꿈이시 공무원을 만들라는 게 의회입니다. 그래서 다시 5급 사무관들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라고 예산 정리를 받고 국장님들은 거기 부족한 거를 의원들이나 밖에 사회단체에 가서 설득하고 구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들이 가서 하면 누가 가서 합니까? 구시장 시장님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장님들이 사회활동을 정부활동이나 사회활동 할 수 있게끔 과장님들이 다시 할 수 있게끔 의회에다가 설득을 해서 내년에는 올해부터는 국장님들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말 저 마음속에 있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국장님들은 어느 정도 시장을 대변한 정무적인 활동을 해야 됩니다. 실제는 현재는 그 길이 막혀 있습니다. 이제 시의회 그 권위를 높인다고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고 원래부터 시의회 권위가 더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문제가 아무로 다음 시장은 시의회와의 관계 정립이라고 하면 아주 상당히 골치 아픈 일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회는 실제는 크게 변할 바 없는데 시청 쪽이 더 힘들어집니다. 저는 가끔 농담을 얘기합니다. 한 30년 뒤에는 시장 하락한 사람 없지 싶다. 이게 농담입니다. 네, 시장 1년 동안 고생 많이 했고 질문을 받아주신다고 해서 마지막으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5공단에서 지역에 기업 유치를 많이 해서 발전이 현재 지금 7공이나 기지 같은 경우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구미는 지금 5공단 수자공사에서 분양가 이하다 저번에 한번 이하를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기천보다는 조금 비싸다는 얘기가 옵니다. 그래서 시장님 지금 저도 분양보다 우리가 지금 수자공사에서 비싸기 때문에 국가 분양이기 때문에 이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시장님이 어떻게 앞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정말 보험난 문제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저게 우리 김천하고 구미하고 비교하는 자체가 그 잘못된 일이에요. 전혀 다른 조건이 다른데 지난번 5공단이 만들어지면서 저는 정말 프레임을 잘못 짰다. 그 프레임을 시민이 짰습니다. 구미 5공단 비싸다. 우리 구미에서 만드는 공단이면 그 정도 가격도 싸다. 이래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미의 특징이 보면 구미 거는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 어떻게 저는 김천은 오늘도 우리 그 성공에서 우리 윤정호 회장님 저 대신 말씀해 주셨는데 구미가 3억억 수출한다면 김천은 9.5억 불 수출합니다. 7억에 5억 불 수출합니다. 그거하고 맨날 몇 비교를 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어제 뭐 누구 비쇼올림 뭐 하면서 기업 하나 오니 말하니까 돈 잡고 돌아가고 김천 가락했습니다. 그 꿈이 안 맞는 기업이다. 그런데 맨날 뭐 그 기업이 어디 김천 갔다는 얼마짜리 그보다 훨씬 좋은 기업 데려오면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맨날 우리 거는 안 좋다. 그 뭐 김천은 좋다. 구미에서 기업하는 게 자부심이다. 공장이 기업 우리 구미에 있네.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브랜드가 되도록 그래 만들어줘야 되는데 맨날 뭐 땅값이 얼마나 돈 얼마 차 20만 원, 30만 원 차는데 그 정도 돈 안 되는 기업이나 김천 가야죠. 그 정도 형편 안 되는 기업이 왜 뭐 안 되고 없니까? 저는 그래 이야기합니다. 형편 안 되면 그럼 김천 가라고. 정말 우리 여러분들께 부탁드리는데 우리 구미끼 좋다고 이야기해 주시면 그게 우리가 자부심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김천과 기업하라. 형편이 안 되나? 이런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말도 하나 김천 분들한테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으시고 건강하시고